자, 이번 시간에는 산적 화물선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적 화물선의 경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교과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산적 화물선의 종류와 화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적 화물선의 각부 구조 및 배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은 화물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그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교과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곡물류, 석탄 등의 화물은 과거에는 대부분 일반 화물선으로 수송을 하여 왔으나 2차 세계대전 후 해상 수송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곡물류를 전용으로 수송하는 선박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그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화물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송을 했었는데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증폭이 됩니다. 해상 수송이. 그러면서 곡물류를 전용으로 수송하는 선박이 나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출현한 산적 화물선이라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산적 화물선에는 뭐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석탄이나 철광석 등등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곡류 수송을 주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산적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석탄 등과 같은 화물도 산적 화물선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중대형 산적 화물선의 경우 철광석을 운반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적 화물선에는 종류에 따라 무엇에 따라 화물 종류에 따라서 곡물 운반선, 석탄 운반선, 그리고 광석 운반선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적 화물선의 일반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적 화물선은 일반 배치 보시겠습니다. 산적 화물선의 일반 배치는 운반해야 할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특징은 운송 화물을 하역한 후 귀향 시에 보통 밸러스트 상태의 항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밸러스트 탱크를 가능한 크게 잡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화물을 가득 싣고 운반을 하는 선박이다 보니 화물을 가득 싣고선 만선한 상태에서 항구에 물건을 전부 다 하역을 하게 됩니다. 그 하역을 하고 나면 이 배는 어떻게 되느냐? 공선이 되겠죠. 비어있는 선박일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글씨에다가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배의 모습을 그려놓고요. 하나는 가득 차 있는 화물이 가득 차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비어 있을 때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흘수선이 어떻게 된다? 지금 요렇게 크게 잡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많이 가라앉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흘수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즉 물에 잠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게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해봐야 색깔을 바꿔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게 중심이 한 요정도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꺾이려고 해도 잘 꺾이지가 않아요. 안전하다는 거죠. 트림 자체가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지만 무게중심이 지금 붕 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요? 이쯤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울어지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면 좌초되기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밸러스트 탱크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끌어들였다? 그렇죠. 해수를 끌어들였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내용 지우겠습니다. 자, 해수를 끌어들였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빈 공간에다가 바닷물을 채워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바닷물로도 밸러스트 탱크를 잡아야 되다 보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는 밸러스트 탱크를 가능하게 어떻게 했나? 가능한 크게 잡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화물을 많이 실어야 하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내려놓고 난 뒤에는 또 해수를 많이 담아야 되는 또 다른 탱크들이 존재를 해야 되다 보니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 바로 밑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선박은 화물창 용적이 큰 것이 특징이어서 용량이 큰 전용 밸러스트 탱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특정한 화물창을 뭘로 이용한다? 밸러스트 탱크로 겸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본적인 밸러스트 탱크, 전용 밸러스트 탱크를 이용하기에는 산적 화물선의 효율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을 담는 화물창을 무엇으로? 밸러스트 탱크로 겸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내용 나와있죠. 교과서 내용에 또한 화물창 안에 하역 작업을 위해서 그래브나 혹은 불도저를 투입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중저 내접판에 돌출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창구도 가능한 크게 해서 하역 장비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래브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나와 있죠. 사진과 함께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적 화물선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 담겨져 있는 화물을 어떻게 한다? 물건을 잡거나 같이 모래 곡물 등을 담는 장비가 바로 그래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 불도저를 어디에다가 화물창 내부로 투입시켜서 퍼 올리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장비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불필요한 장애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중저 내접판에는 돌출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다음 창구라는 것은 뭡니까? 자, 그 창구라는 것을 사진으로 직접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뜨네요. 자, 그것은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영상으로 수업 시간에 한번 참고해서 보여주도록 하고요. 창구라고 하는 것은 배의 상부 갑판에 배 상부 갑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창구가 됩니다. 화물창의 구멍, 입구,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능한 한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그래서 그래브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혹은 이런 불도저가 출입이 가능하게끔 가능한 크게 해서 편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참고 사진은 수업 시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